대리 탁송을 하다 보면 장점 중에 하나가 내가 원하는 위치로 이동을 할 때 돈을 벌면서 이동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인천에서 친구를 만나기로 해서 가기로 한 날 마침 근처에 있는 인천으로 향하는 탁송을 하나 잡았다. 해외로 수출 보내는 중고차였는데 브레이크가 너무 밀려서 운전을 잘못하다가는 정말 사고가 날 것 같았다. 브레이크가 너무 많이 밀리는데. 그래서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운전을 했다. 선생님 무슨 일이세요? 픽처? 목적지에 도착할 무렵 뒤에서 한 낡은 차가 나를 급하게 따라왔다. 당황스러워서 일단 차를 멈췄더니 거기서 중동 사람 같은 외국인이 내려서 내 차로 다가와서 말을 걸었다. 처음엔 조금 무서웠다. 대화를 나누니 내가 가고 있는 곳을 찾아주겠다고 먼저 앞장서서 길을 알려줬다. 중동 사람이어서 겁을 먹었는데 친절하게 판매 상사 위치를 알려줘서 무난히 일을 마칠 수 있었다. 송도 유원지에서 버스를 타고 본가인 하객동으로 향했다. 본가에 들려서 친구를 만나기까지 시간이 조금 비어서 컴퓨터를 켜고 구매된 관련 일들을 진행했다. 서류를 쓰는 작업이라든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한다든지 몇 가지 해야 할 일들이 남아 있어서 시간을 보내면서 때웠다. 시간이 조금 지나서 친구가 도착했다. 잘 지냈냐? 이 친구도 본가 근처에 살고 있는 친구여서 사실 만난 목적은 다른 게 아니고 2인 1조로 대리운전을 하기 위해서 오랜만에 만났다. 2인 1조라 함은 한 사람은 앞에서 계속 손님을 응대하면서 운전을 하고 한 사람은 그 사람을 데려가기 위해서 뒤에서 계속 쫓아오는 것을 말하는 거다. 내가 대리운전 한다는 얘기를 듣고 친구가 같이 해보자고 선뜻 제안을 해서 일단은 실행해보기로 했다. 그리고 우리는 저녁을 먹기 위해서 근처에 있는 맥도날드로 향했다. 메뉴는 최애인 빅맥을 골랐다. 혼자 일을 하다 보면 사실 콜을 기다리는 시간이 외롭기도 하고 먼 곳에서 잡히면 이동에 대한 걱정이 항상 있는데 친구가 옆에 있으니까 든든하고 걱정 없이 일을 할 수 있었다. 몇 시까지 할 건데? 너 하고 싶은 데까지 해. 안 졸려? 아 내일 낮에 자면 돼? 나? 내일 그냥 점심까지면 너 좀 할 게 없어. 나도 할 게 없어 내일. 거리 상관없이 콜을 잡다 보니까 파주까지 넘어왔고 거의 북한이 가까운 최북단까지 이동을 했다. 금산. 다시 나가야 우동 먹어? 일단 오뎅 하나 먹으려고. 너 뭐 먹고 싶은 거 나 이거. 사장님 이거 하나 주세요. 이번엔 파주에서 안산까지 넘어왔다. 앞에 포장마차가 보이길래 친구랑 간단하게 오뎅과 피카츄 돈가스를 먹었다. 이 피카츄 돈가스의 불량스러운 맛은 초등학교 방과 후에 코 묻은 돈으로 문방구로 뛰어가서 맛있게 먹었던 그 향수를 불러일으켰다. 친구가 본가 근처에 내려줬고 나는 본가에 와서 잠을 잤다. 그 후로 2일이 지났다. 지난번에 수익이 15만원에서 둘이 나눠서 가지니까 7만원 정도밖에 안 되는 수익이 나와서 그때는 시험 삼아서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본격적으로 한번 해보고 괜찮으면 계속 할 생각에 중간 지점이라고 생각하는 곳을 부평구청으로 잡고 이동을 했다. 이날 사실 6월 9일 내 생일이었는데 특별한 상황이 있지는 않았고 그냥 평소와 같이 평범한 날을 보냈다. 약속한 저녁 시간이 다가와서 인천 부평구청역 근처에서 친구를 만났다. 밥을 먹어야 하는데 생일인 거를 핑계대고 내가 먹고 싶은 돈가스를 제안했다. 근처에서 평점이 높은 돈가스 집을 찾아서 우리는 그곳으로 향했다. 어렸을 때는 생일이 특별한 날 같이 느껴졌지만 나이가 먹을수록 점점 생일에 대한 존재감은 사라지는 것 같다. 날짜는 기억하고 있지만 점점 경험에 익숙해져 새로운 것이 점점 사라지는 나이 먹음이 조금 슬퍼질 뿐이다. 요즘 정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 게 자리마다 이렇게 결제할 수 있는 키오스크가 있는 건데 직접
대하지 않고 주문을 할 수 있어서 서로가 편한 것 같다. 식전에 나온 양송이 스프가 짭조름하게 참 맛있었다. 그리고 나는 새우튀김이 하나 딸린 일반 돈가스를 시켰다. 밥을 먹고 나오니까 해가 져서 본격적으로 대리운전을 시작했다. 혼자 대리운전을 하면 외로운 부분이 되게 큰데 친구랑 같이 운행을 하니까 사실상 그런 부분은 많이 보완이 되었다. 수익을 떠나서 오랜만에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친구랑 같이 목적을 가지고 운행한다는 것 자체가 참 좋은 것 같다. 그리고 목적지가 어디더라도 친구가 데리러 오기 때문에 걱정 없이 콜을 잡을 수 있었다. 운행을 마치고 친구를 기다리던 도중에 특별한 상황을 발견했다. 앞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고 저 사람들이 대리운전을 하고 가던 도중에 기사가 운행을 중단하고 자리를 떠난 상황인 것처럼 보였다. 저분들은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컴플레인을 걸고 있었고 무슨 상황인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었다. 손님이 진상을 피웠건 대리기사가 잘못된 사람이건 나는 손님한테 고분고분하는 성격이라서 트러블이 잘 일어나지 않는 편인데 아주 드물게 가끔 내 자존심을 건드려서 너무 화가 날 때가 있는데 그때도 나는 큰 소리를 내지 못하고 싸움을 피하는 편이다. 그러다 보니 가끔씩 내가 답답하고 가끔은 정말 화가 나는데 손해보는 기분이 많이 들기도 한다. 친구가 곧이어서 도착을 했고 우리는 계속해서 일을 했다. 마지막 주행한 곳이 청라신도시였는데 이곳도 상당히 외진 곳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구가 있다는 든든한 생각에 걱정 없이 여기를 올 수가 있었다. 친구랑 같이 일을 하다 보니 같이 공감대를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같이 논다는 생각으로 일을 하니까 좀 더 가벼운 생각이 들었다. 그렇지만 수입적인 면에서 절반을 서로 나눠 가져야 하기 때문에 평소에 내가 혼자서 했을 때보다 훨씬 못 버는 경험을 또 한 번 느꼈다. 그래서 내가 내린 결론은 친구를 그냥 따로 만나면 만났지 같이 일을 하지 않기로 결론을 내렸다. 내가 꼭 벌어야 하는 할당치가 있는데 대리운전은 특정 시간에만 특히 발생이 되고 친구랑 같이 그 시간에 일을 하게 되면 내 수익이 줄어들기 때문에 그런 결론을 내렸다. 운행을 마치고 본가로 향하려고 하다가 나는 친구한테 서울 집으로 데려다 달라고 부탁을 했다. 나는 이제 나와 산 지 3년이 조금 넘어가는데 이제 본가가 불편하게 느껴질 정도가 되었다. 예전에 본가를 살 때는 크게 불편함을 잘 못 느꼈는데 이제 한번 나온 이상 부모님이랑 같이 살기는 힘들 것 같다. 내 앞가림은 내가 하는 편이고 어쨌든 성인이 되었으면 독립을 해야 된다고 항상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그 시기가 늦어졌을 뿐 나는 혼자 지내는 게 너무 좋다. 부모님과 사이도 더 좋아진 것 같고 그래서 나는 앞으로도 들어가지 않을 생각인데 이 삶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벌고 조금 더 열심히 일을 해야겠다. 나중에도 친구와 대리운전을 같이 한 번 더 했는데 수익적인 면에서 도저히 맞다고 판단되지 않아서 나의 2인 1조 대리운전 경험은 그걸로 끝마쳤다. 3일치 다 한 번에 편집해야지. 가. 알아서 가. 조심해서 가.